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이른바 86 운동권 청산을 내걸었죠. 지금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운동권 텃밭에 한동훈 표 킬러 공천,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이번 선거의 정신은 이른바 껍데기는 가라라면서 서울 중성동 갑, 여기가 이제 또 선거구가 획정이 돼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서울 중성동 갑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이 지역에 지금 누가 준비 중이냐? 지금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를 선언한 곳입니다. 공천이 출마를 선언했다고 결정되는 건 아니죠. 당내 경선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아니면 전략지역으로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정청래 최고위원, 86의 대표적인 운동권인데 임종석 그리고 두 사람이 지금 김경률 그리고 윤희숙의 도전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 인사들의 출마가 잇따르면서 공천을 앞두고 여야의 눈치 싸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권 상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자, 그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다시 봐야 할 그 장면이 있죠. 바로 대통령실과 갈등으로 사퇴까지 직면했던 그 장면입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스트라이크면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과도한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 자, 한 달이 지나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25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가요.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해서 잘못하고 있다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52%.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무려 89%가 한 위원장을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반면에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9%에 그친 걸로 확인도 됐습니다. 또 서울경제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25일과 6일 이틀 동안 조사한 결과에서는 한 위원장 취임 한 달에 대한 긍정평가가 44% 그리고 부정평가가 38%로 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긍정이 많다는 겁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사퇴 요구까지 받았던 사실상 당 대표죠. 비대위원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실이 사퇴 요구가 없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죠. 없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저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작년 12월에 취임했을 때도 많은 언론 매체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저는 그런 언론사들의 주문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근데 취임한 후에 한 달 정도 직전에 한 20일 정도까지만 해도 차별화 얘기가 없었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백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국민적 걱정 이런 부분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그 갈등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용산의 사퇴 요구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유권자들로서는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다르다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곧 72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기대감을 높인 결과가 저 여론조사 결과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것이 곧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대담이든 뭐 이런 곳에서 이제 명품 파우치백에 관해서 입장을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입장을 내놓으면 한 번 더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어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혹시 조사가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같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도 물었거든요. 긍정평가한 응답이 31%였습니다. 이 수치는요, 1월 3주보다는 1%포인트 내린 수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전체 추이를 보면 1월 둘째 주에 33%였는데 그다음 32%, 또 31% 이렇게 2주 연속으로 긍정평가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3%로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올랐는데요. 이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행보다 이렇게 답한 비율이 7%포인트 상승한 9%로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현상 어떻게 네. 보세요? 전 너무 당연하다고 보는 게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를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부정평가를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같은 행보를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허. 그러니까 나를 대표하고 나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상황에서는 저 부정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윤석열과 다른 행보,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보여줄 수 있는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 사람이 나를 대리해 줄 수 있겠네, 나를 대표해 줄 수 있겠네 하는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아까 잠깐 나갔는데요. 요게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어요. 과거에 2012년이었나요? 화면 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그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전면에 경선에서 한번 패배하고 그동안 물러나 있던 이른바 친박계들이 결집을 하고 당의 색깔도 바꾸고 당명도 바꾸고 이랬을 때의 지지율과 추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뭐 당시 취재를 하셨으니까 비교를 하신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갤럽 금요일 날 발표된 정기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예. 거기 보면은 2012년부터 6명의 당대표 비대위원장을 대상으로 그 시점에 가장 높았던 시점에 지지율 조사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두 사람이 공동 1위를 했습니다. 공동 1위를 했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비대위원장이었어요. 다른 당대표와 비대위원장을 같이 했는데 예.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2024년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고 특히 이 국민의힘 계열 지지층의 지지율이 압도적이었는데 그것까지 지금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총선이 그때 2012년 4월에 총선이 있었어요. 총선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가 압승을 했습니다. 과반수 이상을 얻었어요. 예. 그리고 그 해 연말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이 돼요. 대선까지 접근을 합니다. 물론 올해 대선은 없지만 올 총선을 앞두고 그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저런 높은 지지율이 이 보수층을 이제 결집을 한 거죠. 그러다 중도층까지 좀 끌어들여서 총선에서 압승을 했다고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는 거죠. 예. 그때 상황과 비교를 하면은. 그리고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갤럽에서 금요일 날 발표한 정기조사와 조금 전에 또 서울경제와 같이 조사한 거는 따로 있거든요. 예. 서울경제 조사를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 보수층이 한동훈을 지지하는 게 72%나 됩니다. 예. 그러니까 72% 되고 진보층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게 79%니까 쏠림 형상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양쪽이 쏠림 형상이 가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약한 부분이 중도층인데 예. 중도층도 서울경제 갤럽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44%로 앞섰지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36%를 기록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도 지금 한동훈 효과가 먹혀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번 총선에서 그 한동훈 현상이 국민의힘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그게 지금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맨 처음에 전해드렸던 그래픽 다시 볼까요? 52대 40. 이게 이제 여론조사입니다만 오차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숫자를
보여드립니다. 오차범위 안에 있는 숫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왜 제가 이걸 보자고 다시 말씀드렸냐면 숫자밖에 안 나와요. 보통 이제 여론조사라면 막 막대 그래프도 나오고 그런데 사실상 첫 조사입니다. 한 달 지나서. 중요한 건 이 52가 더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갈지 이제 나중에 이제 막대기로 봐야 되거든요. 막대 그래프로. 요건 총선 때까지 어떻게 갈까? 짧게 분석 뭐가 결론? 여론조사라는 거는 그 당시의 여론을 반영하는 거죠. 근데 저기에는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예. 대개 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뭐 이런 정도로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예. 저 아래 우위로 6%포인트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저게 52%가 될지 46%가 될지 아니면 58%가 될지 잘 모르는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따지고 놓고 보면 자 저런 것들이 지난주와 이번 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래서 여론조사는 그 시점의 여론보다 더 중요한 거는 트렌드, 추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52%가 만약에 지난주에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추세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이런 거를 저희가 충분히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용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 사퇴 요구를 한 게 없었다면 저렇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못 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잘한다 못한다의 추세는 적어도 지난주에 비해서는 아마 상승세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관측을 하는 거죠. 예. 그러나 이 상황에서 다음 주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명품 파우집의 해명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최병묵 의원께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퇴 요구가 없었다면 저 정도로 높게 나오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왜 그랬는지 요거 한번 보시죠.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공격했죠? 한동훈 위원장을 이른바 윤석열 아바타라고 그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쳐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왔었고요. 우리가 우리끼리 내부 권력에 암투할 시간과 에너지는 없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궁중 암투나 합종 연행하듯이 사극짓고 삼국지 정치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변화를 비교해봤다면 이제는 여야 정치권으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좀 변화가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경제조사인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38% 그리고 민주당이 40%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이지만 다소 앞선 모습이긴 한데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올랐다라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한 달 전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지지율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작년 6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는데 계속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반등한 배경에 한동훈 위원장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지금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민주당은 정체를 보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오차범위 아니지만 상승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양쪽 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로 대별되는 데서 조금의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변화의 조짐이 없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국민의힘은 변화의 조짐이 지금 나타난 거죠. 처음에 발언을 보시면 이견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대통령의 의견에 맞추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요. 그러다가 공공선과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뭐냐? 이제는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의 의견도 내가 받아서 정당의 역할을 별도로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종속적 존재가 아니라 별도의 존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는 기대를 중도층이 하기 시작했다. 때론 순서에도 하고 민심도 전달하고. 예, 그렇게 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대가 깨지면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클 수도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추세는 알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추세를 유지해 간다면 그 스탠스를 유지해 간다면 저는 중도층의 국민의힘으로의 쏠림 현상은 조금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는 사실 두 사람 모두
뭐 공통된 목표라고 할까요? 이건 대선과 관련해서 계속 거론되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조사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한국갤럽 조사거든요.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 이런 응답이 45%, 또 한동훈 위원장을 선택한다 응답은 42%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진보층에서 79%, 또 한 위원장은 보수층에서 72%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중도에서는 이 대표가 한 위원장을 8%포인트 앞섰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50대가 이 대표, 또 60대 이상에서 한 위원장이 강세를 보였고요. 말씀 주셨던 대로 캐스팅 보트지인 서울 충청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또 인천 경기에서는 이 대표가 우세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예. 자, 지금 두 사람 그 비교를 했는데요. 한번 다시 좀 볼까요? 이게 사실 뭐 오차범위 아니잖아요. 42대 45. 큰 차이가 없다. 거의 뭐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송권 국장님, 요런 얘기를 뭐 굳이 질문 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게는. 근데 최근에 피습도 당하고 그랬었을 때는 지지율이 엄청 오를 거라고들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약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약자는 아닙니다만 피해자에 대한 공감. 근데 그런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정이지만 가정을 해보면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때 부산대 병원에서 그대로 피습을 받고 치료를 받고 거기서 퇴원을 하고 나오면서 지역 의료 체제에 대해서 좀 호평을 하고 앞으로도 지역의 의료 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부산 시민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뭐 헬기 특혜 논란 이런 게 전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뭐 부산대 병원 폐쇄 논란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아마 지금 지지율이 어떻게 됐을까? 한동훈 효과를 거의 뭐 완전히 상쇄하거나 거의 비슷하게 갈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 효과만 놓고 보면은 지지율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오히려 그 동정론이 덮어버렸거든. 동정론을 덮어버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해명도 내놓지 않고 대신 이 본류 사건인 여기에 대해서 피습 자체에 대해서 음모론, 배우론을 계속 하는 걸로 지금 이거 대응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인데 그러면은 지금 뭐 당 지지율도 그렇고 두 사람의 대선 자기 뭐 정치 지지율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것은 이것만 보는 거죠. 한동훈 효과와 그 이재명의 뭐 효과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중요한 변수가 하나 지금 중간에 들어갔다고 봐요. 뭐냐 하면은 민주당의 분열입니다. 민주당 분열이 지금 그래도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상당한 지지세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 경선 때. 거기다가 원칙과 상식 세 사람도 지금 나갔어요. 나간 상황에서 제2의 민주당 같은 것이 지금 만들어지는 상황이니까 이거 민주당에 상당한 그 악재로 작용을 한 데다가 또 국민의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갔지만은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 세 사람 나간 것 같은 그런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일단 봐야 되겠죠. 그 사람들의 정치적 비중에 따라서. 그래서 한동훈 효과와 그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보 그리고 이 민주당의 분열과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그 대표가 이탈한 것 이것이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최근에 그 여론조사 지지율 변화가 여기 다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 두 사람을 화면으로 저렇게 나눠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기대치라는 게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기대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당 대표에게 기대하는 거는 정권 견제입니다. 정권 견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도 하고 민심도 전달하고 근데 오른쪽에 야당 대표에게 기대하는 거는요. 정권 심판입니다. 더 크죠.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해달라. 이래서 야당 지지에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과연 이재명 카드로 정권 심판론을 얘기할 수 있을까를 비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얘기도 들어보시죠. 이재명 당으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7년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한동훈 둘이 붙으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림없다고 봅니다. 물론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을 이제 떠난 분이에요. 떠난 분 입장에서 하는 얘기라는 거. 민주당 또 안에 있는 친명계 생각들은 다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두 사람은 사실 이번 총선이 앞으로 대선까지 가는 중요한 승부처 아니겠습니까? 이번 총선이 왜 중요할까요? 두 사람한테는. 잘 아시다시피 둘 다 뭐 이제 대권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2027년 대선은 지금 3년 남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성급한데 이제 언론에서 너무 성급하게 자꾸 그 경마식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2027년 대선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어떤 특정 후보가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대단히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대선 뭐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섣부르다. 그렇지만 뭐 저렇게 이제 뭐 대결 결과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번 총선이 저 두 사람한테 중요한 이유는 2027년에 정말 대결이 가능할까? 뭐 이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보면 글쎄 지금 뭐 그 대결 결과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너무 이르다.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장관 시절에 그 이른바 이제 길거리에서 사진 찍어달라고 했을 때 사인해달라고 했을 때 누가 도토리 그려달라고 했었잖아요. 아유 지금 이게 아니에요. 지금 도토리 그릴 때 아닙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 조금 짚어볼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도토리 그릴 때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팬층, 이 이른바 한동훈 팬들이 뭉치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시죠. 이번에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실과 갈등이 있었을 때 왜 우리 한동훈 위원장을 힘들게 합니까? 힘들게 하는 건 어디? 용산입니다. 용산에 화가 났대요. 야, 한동훈을 힘들게 하는 건 용산이다. 물론 한동훈 팬심. 여기까지 지금 분석하는 데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달라 이런 내용의 온라인 탄원서 서명 운동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모두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그룹 쪽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갈등이 불거진 이후에 한 위원장 지지자 중심으로 이런 탄원서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허. 이 탄원서에는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진들이 모여서 한동훈 위원장 관련 논의를 한다는 등 어설픈 모략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렇게 쓰면서 한 위원장에게 국민의 염원과 응원이 모여 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탄원서에는요, 당에 전하고 싶은 말도 담아서 23일 국민의힘 중앙당에 제출이 됐는데 최근 이 한 위원장 지지자 중심으로 한 위원장을 힘들게 하는 건 용산이다 이런 비판도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드훈이 팬카페가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 지지 팬카페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성적이 낮은 축구대표팀 감독 또 한 위원장을 긴급 영입된 수석 코치에 비유를 하면서 수석 코치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감독과 갈등을 빚는 건 당연하다. 무조건 김건희 여사 편을 들어야 하냐 이런 글들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한 위원장으로 지지세가 쏠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건데 오늘 오전에 한동훈 위원장 이제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이런 문답이 있었습니다. 했어요? 질문했어요? 예, 취임 한 달에 맞았고 지지율을 보면 대통령 지지율과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 그러니까 역전되고 있는 양상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한 위원장에게 물었는데 한 위원장은 국민들의 평가를 나는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사람이다. 제가 더 잘하겠다. 이런 말로 가름했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그래픽 다시 볼까요? 사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바로 저 질문을 한 거예요. 잘하고 있다가 대통령보다도 더 높게 나오는데 이른바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저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지 뭐 이런 걸 평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야, 이 현상 어떻게 보세요? 물론 아직 대선은 3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부담이고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부담이에요. 예. 지금 저 정권 이제 중반기에 들어가서 총선 끝나면 본격적으로 뭐 국정쇄신도 해야 되고 4대 개혁도 해야 되고 하는데 예.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떠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동력이 약해져 버리면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안달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비대위원장으로 간다니까 그러면 끝나고 나서 다시 내각에 와서 국정 경험을 쌓아라. 이건 내 후계로 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후계로 삼겠다는 이야기. 그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총선 불출마하고 여기다가 지금 모든 걸 쏟아붓는 상황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정권 초반에 그 일종의 뭐 갈등처럼 비춰지면은 이게 과연 나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해창 전 총재 이야기가 나와요.
이해창 전 총재가 그때 YS 그 김영삼 정부 시절에 계속 차별화를 했잖아요. 예. 계속 차별화를 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뭐 4대강이나 방송법 이런 걸로 계속 차별화를 했어요. 차별화를 했는데 그 전략은 그때 당시 이해창이나 박근혜 정도의 그 좀 어느 정도 위치가 있었는데 그때는 한동훈 지분도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렇죠. 지분도 있고 한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지분을 가지고 지금 정치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차별화 그리고 또 양쪽에 갈라서는 것처럼 보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탓을 하고 이러는 것은 저는 두 사람 모두에게 안 좋고 특히 시기적으로는 절대 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두 사람 다. 예. 저는 좀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예? 저는 어떻게 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게 자기만의 생각, 그다음에 자기 세력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전 안 된다고 봐요. 그게 아니거든요. 어허. 지금 국민의 뜻에 순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 뜻에 순응하는 한동훈을 수용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한동훈 장관의 세력을 넓혀주는 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변했으니까 국정 지지가 늘어나는 게 되겠죠.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게 내 권력을 넓히기 위해서 윤석열 권력과 싸울 거야 이렇게 부닥치는 상황이라면 저 분석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근데 지금은?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스탠스는 그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국민의 요구가 굉장히 큰 것을 그걸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민의 뜻을 좀 전달해야 되고 그 국정 운영 방향을 조금 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오히려 윈윈이 될 수 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인터뷰에서 제가 뭐 이렇게 잘하고 뭐 앞으로 이러고 이렇게 만약에 나섰다면 내가 앞서 나가겠다 이런 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평가받는 사람이니까 평가받는 거에 충실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뭐냐? 국민의 뜻이 굉장히 크다면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데까지의 역할을 일단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낮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서 한 발 더 나갈 때 그 얘기가 나올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좀만 틀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